수투 1차 시입니다. 지구촌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생활 주변의 사물들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자연 및 사회 현상의 표현에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집합과 명제. 1. 집합, 2. 명제. 이 단원에서는 수학이라는 언어의 자음과 모음의 역할을 하는 집합과 논리적 사고의 기본이 되는 명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집합. 총 4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집합의 개념과 표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개념과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차 시까지는 소단원 1단원까지 얘기하게 되겠고, 소단원 2단원에서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3, 4차 시, 또 집합의 연산에선 5, 6차 시,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는 7, 8차 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따라 사물을 분류할 수 있다. 상점에서는 음료수 코너, 과일 코너 등과 같이 상품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서점에서는 예술, 소설, 학습물 등과 같이 도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진열한다. 이처럼 상품과 도서를 분류하면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편리하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주어진 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말하여라.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은 음의 정수로서 정수에 포함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5는 유리수, 또 마이너스 루트 2는 무리수, 0은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서 정수에 포함되겠죠. 2 플러스 루트 3은 2 루트 3 때문에 무리수가 되겠고, 4.5는 유리수, 5 플러스 i는 여러분들 고1 때 배웠던 허수 또는 복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i라는 루트 마이너스 1, 즉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 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모두 써보면 마이너스 3, 0, 1. 유리수를 써보면 유리수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3, 2분의 5, 0. 교과서에는 1이 포함되어 있죠? 네, 여기에는 편집상 1이 사라졌네요. 1, 4.5. 무리수는 마이너스 루트 2, 2,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되겠고, 실수는 5 플러스 i를 제외한 모두가
실수가 되겠습니다. 2번 48과 54의 약수를 각각 구하고 48과 54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48과 54의 약수들을 쭉 나열해 볼까요? 불러보죠. 1, 2, 3, 그 다음에 4도 있겠죠? 또 6, 8, 6, 8에 48 끝났네요. 4와 대칭을 이루는 12, 3과 16, 2와 24, 1과 48. 54의 약수는 1, 2, 3, 6, 9에 54 끝났죠? 3과 대칭을 이루는 숫자는 18, 2와 대칭을 이루는 건 27, 54. 그래서 공약수는 48과 54의 공약수는 1, 2, 3, 6 끝났네요. 그럼 최대 공약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습니다. 집합의 개념과 표현. 집합이란 무엇일까? 다음에 주어진 우리나라 국보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 보자. 건축물인 것 두 가지를 말하여라. 또 멋있는 것 두 가지를 말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1번에서 건축물인 것은 숭례문, 무량수전, 또 2번의 물음에 대해서는 학생들마다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 다듬기. 국보 중에서 건축물인 것은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으나 멋있는 것은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다. 즉, 어떤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집합이라고 한다. 이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 6의 약수의 모임은 그 대상이 1, 2, 3, 6으로 분명하므로 집합이고 이 집합의 원소는 1, 2, 3, 6입니다. 작은 수의 모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작은 수의 기준은 사람마다 명확하지 않아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으므로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서 집합이고 그 원소는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꽃의 모임은 아름답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합이 아닙니다. 큰 자연수의 모임도 집합이 아닙니다. 4번 우리나라 국경일의 모임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 대해서 이제 더 배워볼 건데요. 이 빨간 글씨 A가 소문자 A가 대문자 A에 속한다. 소문자 B가 대문자 A에 속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합은 영어의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반대로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소문자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A는 A에 속한다. 소문자 A는 대문자 A에 속한다. 다시 한번 원소 A는 집합 A에 속한다와 같이 나타냅니다. 또 소문자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소문자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6의 약수의 집합을 대문자 A라고 하면 1, 2, 3, 6은 A의 원소이지만 4, 5는 A의 원소가 아니므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의 해집합을 라지 A라고 할 때 네모 안에 원소 표시 혹은 원소가 아니다 표시를 써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1은 A의 원소일까요? 해집합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1과 3이므로 해집합은 1과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1은 집합 A에 속하고 2는 속하지 않네요. 3은 집합 A에 속하게 됩니다. 두 집합 A, B가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토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수학자는 집합론을 창시하였는데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하고 집합 B의 원소가 똑같이 A에 속할 때 그때 두 집합 A, B는 같다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A는 B로 나타내고 같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원소가 하나라도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소가 1, 2, 3인 집합을 A라고 하고 5 이하의 홀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5 이하의 홀수 집합도 원소가 1, 3, 5밖에 없습니다. 또 집합 C를 3, 5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고 할 때 A와 B는 같고 A와 C는 원소 1 때문에 다르고 또 B와 C도 다르게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중에서 서로 같은 집합을 찾아라. 원소로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시 중에서 항구 도시의 집합 또 2번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지폐에 그려진 인물의 집합 원소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인 집합 원소가 세종대왕, 신사임당, 이순신 장군, 대개이황인 집합 같은 집합은 어떤 집합인가요? 먼저 2번과 4번을 비교해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은 지폐에 그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2와 4는 같은 집합이 아니고 1과 3은 2013년도 우리나라 광역시 중에서 항구 도시는 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과 3번 문장이 같은 집합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